지금 이 순간에도 거래소에서 XRP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죠.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근데 가격은 1.4달러 근처에서 꿈쩍도 안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매수하고 있는데 가격은 왜 움직이지 않는 건지.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시기에 리플은 은행을 건너뛰는 시스템을 조용히 가동시켰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왜 동시에 터지고 있는지 그 이유들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에 이 두 뉴스를 봤을 때는 그냥 흔한 호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플 좋아진다, 공급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 사실 XRP 보유자분들이라면 이미 귀에 피가 나도록 들으셨을 거고, 근데 두 뉴스를 따로 보지 않고 같이 놓고 보면은 또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 천천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리플이 트레저리라는 시스템에 XRP를 통합했다고 발표를 남겼고, 트레저리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회사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사가 해외에 돈을 보낸다거나 직원 월급을 주거나 자금 굴릴 때 쓰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일들 전부 다 은행을 거쳐야 됐었어요. 근데 리플은 이거를 은행이 없이 XRP를 다리처럼 써가지고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거고, 더 크립토 베이직 측에서 4월 28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송금이 빨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업이 이 시스템을 쓰려면은 XRP를 어느 정도 회사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너려면은 다리가 거기 있어야 되니까요. 즉 기업이 XRP를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잠깐 사고 파는 정도가 아니라요. 지속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서 다시 연결시켜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뉴스로 가볼게요. 코인게이프가 4월 28일 보도한 내용인데,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XRP 희소성 지수가 0.7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희소성 지수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거래소 안에 XRP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올라갔다는 것은 거래소의 XRP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뜻이고,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진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은 언제든지 팔릴 수 있는 물량들이죠. 근데 거래소 밖으로 나간 코인은 누군가가 자기 지갑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이 자기 지갑으로 옮긴다는 것은 보통 당장 팔 생각이 없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리플 관련된 투자사 에버너스 홀딩스 측에서는 4월 초 이후에 큰 보유자들이 하루 평균 1,100만 개의 XRP를 더 사모으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여기서 매일매일 1,100만 개씩 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생기죠. 보통 이렇게 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지고 큰 손들이 매집한다, 가격이 위로 튀어야 정상인 건데, XRP 가격은 1달러 32센트에서 45센트 사이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똑같이 파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그 매수 물량을 조용히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누군가가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최대한 물량을 모으고 싶어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이 두 가지 뉴스를 다시 합쳐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리플은 기업이 XRP를 운영 자산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시스템을 이제 막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시기에 거래소에서 XRP는 2년 만에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은 시기에 터졌다는 사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물론 100% 연결됐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시점이 겹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XRP가 크게 움직였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대부분 ETF 기대감, SEC 소송 결과, 이런 이벤트들이 원인이었습니다. 즉 뉴스 한 방에 사람들이 몰려서 사고 뉴스가 식으면 다시 빠지는 구조였었는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기업이 회사 운영을 위해서 XRP를 들고 있어야 된다면 그건 뉴스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이 아니겠죠.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묶여있는 XRP라는 거고, 이런 종류의 매수가 시장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바로 과거 펌핑들과 가장 다른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잠깐 보고 갈게요. XRP는 최근에 24시간 동안 1.5% 정도 살짝 빠졌는데 가격만 보면 그냥 조용한 횡보죠. 근데 같은 시간에 거래량은 11% 넘게 늘어났습니다.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조용한 가운데 활발하게 사고 팔고 있다는 뜻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미결제 약정이 단기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결제되지 않고 살아있는 베팅 물량입니다. 이게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늘고 있다는 신호로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24시간 기준 다시 줄어들었기 때문에 방향성이 완전히 한쪽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능성 높아 보이는 흐름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래소에서 XRP가 계속 빠지고 있죠.
기업 매수가 조금씩이라도 누적된다면은 시장에서 즉시 팔 수 있는 물량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가격은 한동안 지금처럼 박스권 안에서 매수 물량들을 흡수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 흡수할 수 있는 매도 물량보다 매수가 더 강해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때 되면 위로 한 방에 갭을 만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게 보통 시장에서 말하는 공급 쇼크 패턴인데요. 이 공급 쇼크라는 말도 어렵죠. 풀어보면 갑자기 살 수 있는 물건이 시장에서 사라져가지고 가격이 튀는 현상을 뜻합니다. 빌 모건 변호사 측에서도 이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확히 맞추지 못합니다.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 데이터의 방향성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솔직한 반론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과거에도 호재가 나왔는데 가격이 안 오른 적이 많았다. 이번에도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단순한 뉴스 호재가 아니라 실제로 XRP를 운영자산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이 사용처가 같이 만들어졌다. 이런 점에서 구조가 다르고 이게 다르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요. 거래소에서 XRP는 2년 만에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같은 시기에 리플은 기업이 XRP를 보유해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터졌다는 것 자체가 분명한 신호겠고요. 가격은 지금 그 매수를 조용히 흡수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기업들이 지금 XRP를 얼마나 어떤 속도로 사모으고 있는 건지 그 흔적은 온체인 데이터에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그 데이터들을 직접 열어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플이라는 코인을 바라볼 때 리플 상승한다, 10,000원 간다, 50,000원 간다 이런 너무 상승한다는 시선으로만 보게 되시면요. 결국에 시장 흔들리고 하락하고 리플 XRP가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이렇게 왜 안 오를까? 리플은 호재가 많은데 상승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리플 바라보실 때 언제든 하락이 가능할 거고 지금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오른 게 아닌지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보셔야지 적당히 상승했을 때 분할 익절이 가능하고요. 수익 실현을 목표로서 잡는 현실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리플 XRP가 좋았던 시기 4,850원 라인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장은 결국에 매수랑 매도 자체가 공존하는 시장에서 누군가는 이 구간이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심리적인 고점이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한다 이런 관점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길어졌을 때, 반등이 왔을 때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들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 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GP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